어우. 왜 뱉으세요? 여러분 습관, 직업병이에요. 보셨어요 이거? 얘는 이태리에서 수입한 커피인 거죠? 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배전도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이태리 커피 중에서도 예.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나게 오일리하고 그런 커피가 아니네. 그런 다크로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0%가 로부스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려 80% 로부스타거든요. 얘는 지금 80%로 붙어요? 예. 얘가 살짝 더 어두운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고소한 향이 막 나네. 오일리하진 않네요. 일단 오일이 막 나올 만큼은 아니고. 사실 이태리에서도 이렇게 로부스타 비율이 높은 거는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1, 2 같은 경우는 얘보다 더 낮아요. 얘는 30%가 로부스타가 들어갔는데도 네. 강배전이 아니고 네. 이 로부스타는 질감을 높여주려고 네. 인도 커피 로얄을 썼다. 가격을 낮추려고 싸구려 쓴 게 아니라 어쨌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맛을 끌어내야 되니까. 2021년 10월 4일. 10월 4일 날 예. 6개월이 됐네요. 6개월? 6개월 된 커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제가 전 시장에서 얘를 맛을 봤거든요. 네. 크레마가 너무 많고 맛이 단조로운 거야. 근데 하루 지났더니 엄청 쫄깃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어떤 커피의 역설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더 맛있어지냐. 이태리의 저희 교회 지인 사장님이요. 이 필름 패키징 회사 CEO로서 오래 있었거든요. 이분이 딱 커피하는 분이 아닌데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필름에 따라서 상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하면서 패키지 안에 이 필름에 따라서 네, 필름 재질에 따라서 열, 빛, 투과성, 그 다음 보존 기간.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볶고 난 다음에 시점. 그렇죠. 인테리 커피가 그렇게 향미 유지할 수 있는 건 포장 기법이 되게 좋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저도 추출해서 먹어볼까요? 100%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뭐 정해진 룰은 아니에요. 근데 뭐 한 15에서 16 정도. 15에서 16g 정도? 로부스타가 들어가면 오히려 적게 들어갑니다. 더 적게. 네, 14에서 한 15 정도. 그리고 이제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에 네. 좀 예외적으로 17에서 한 18 정도.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넣어요. 양을 더 넣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분쇄 입자가 굵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분쇄 입자가 굵어지면서 오는 예를 들면 어떤 커피는 신맛이 특징이 아닌데 네. 갑자기 신맛이 특징적으로 튀어나온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서. 음. 그리고 또 브루 라쇼 같은 경우도 18 넣으면은 입에 쓰면은 18이 나오잖아요. 욕 같은데. 굳이 그걸 18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뭐 1대2니까 그러면은 5간을 넣으면은 36g이 나오죠. 근데 예를 들면은 15를 넣을 때 15, 15가 나오니까 내가 털어 넣는 양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분들의 마인드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 너무 많이 담으면 또 비용이 많이 깨지니까 거기에 맞게끔 맛의 어떤 포커스를 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싱글 오리진이나 좀 더 라이트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담아서 뭐 한 18g 정도 싱글 오리진. 얘는 한 16g 정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16g. 16.1g 네. 정확히 담으셨고요. 오케이. 조금 굵다. 자, 오케이. 21초에 지금 한 34g 정도, 35g. 조금 빠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 커피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예상되는 바는 이럴 경우에는 이 커피가 가진 캐릭터보다는 밋밋하거나 신맛이 좀 날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커피가 갖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가 산 게 아니라 이제 신맛이 좀 더 나고. 조금 아쉬운 거는 맛있는데 그 되게 이태리 에스프레소의 너티함과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밋밋한 플랫한 느낌이 있죠. 플랫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는 네. 세팅을 하나 조금 더 가늘게. 가늘게 하면 진짜 맛있어질 것 같아요. 더. 네. 이게 지금 퍽이 굉장히 질퍽해요, 여러분. 저희가 사용하는 바스켓 사이즈는 19g짜리거든요. 거기다가 16g을 담다 보니까 퍽이 굉장히 지금 질퍽하게 나오고 있고, 아마 이게 좀 더 플랫해진 이유도 헤드스페이스가 그만큼 좀 많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세미나 할 때 룸 익스트랙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바스켓에서 이 헤드스페이스가 많아지면은 프리인퓨전이 길어지는 대신에 커피가 플랫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갈게요. 네.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몇 초 후에 떨어지냐가 중요하죠. 그것도 가능하. 프리인퓨전이 좀 기네요. 근데도 오. 첫 느낌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오, 브루잉 좋을 것 같아요. 타임보다는 네.
오 이거 완전 이거 그냥 내려오는 것만 봐도 맛있는데요? 타임이 있으니까 일부러 좀 빨리 끊을게요. 아 30g까지 31, 2배수에 31. 맞추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초는 한 30초 정도로 16 넣어서 2배수니까 아... 확실히 더 쫀쫀하긴 해요. 와... 설탕이 없어도 와 완전 다른 커피가 됐어. 입안에 이게 꽉 차요. 그 오일리한 느낌과 이 풍부함이 그냥 입안에 딱 차고 플로라를 살짝 얘기하자면 정말 그냥 아주 조금의 플로라라는 느낌이 있고 로스티드된 아몬드를 그냥 막 다 씹어서 막 입안에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견과류 입힌 초콜릿 같은 거 씹어 먹을 때 네.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와 근데 이거 라떼 먹으면 기가 그렇죠. 막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설탕 살짝 첨가하면 또 물론 이게 이 커피의 베스트 레시피는 아니잖아요. 네. 바스켓 사이즈에 따라서 뭐 15g 넣을 수도 있고 네.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온도도 약간 뭐 조절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가 돼도 왜 이 커피가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트레토는 어떤 느낌이냐? 더 좋냐 아니면은 망가지느냐 아니면은 얘를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양을 늘려서 짧게 끊을 거냐 이제 이런 거 변화를 줘보면 좀 재밌죠. 저희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스탠다드 레시피라고 보고 네, 에스프레소의 스탠다드 레시피라고 보고 여기서 그냥 양만 적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늘게 내지는 양을 조금 더 넣어서 짧게 끊어보는 거. 일반적으로 리스트레토는 에스프레소가 30ml 정도를 뽑는다 하면은 뭐 리스트레토는 한 20ml, 뭐 룽고는 뭐 40ml 그 이상 뭐 그쵸, 이렇게 해서 네. 표준으로 많이 저희가 배우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추출하는 데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냥 양만 보고 편의상 편의상. 나는 근데 리스트레토는 난 더 짧게 끊어줘 그러면 더 짧게 끊어줘야 되고 그쵸. 난 룽고인데 좀 더 길게 뽑아줘 그러면 더 길게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편의상 일단 양으로 조절하고 세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전 프로님이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진정한 리스트레토는 리스트레토 맞는 양으로 세팅을 다시 바꿔야 된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원두 자체가 네. 우리가 똑같은 고기인데도 굵은 고기냐 네. 얇은 고기냐에 따라서 굽는 시간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커피도 20ml만 뽑으면 이미 충분한 커피를 가지고 30을 뽑으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짧게 끊어 보는데 네. 이게 맛있다면 짧게 끊으면 약간 왜곡된 맛이 나야죠. 그렇죠. 자극적인. 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세팅을 바꿔서 짧지만 괜찮은 커피가 나오냐 이제 요거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세팅 바꾸시지 않으실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똑같이 알겠습니다. 16g을 담고 일단 리스트레토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10초 정도의 첫 스팟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시간에 나옵니다. 오케이. 와우. 저 줄기 보세요, 여러분. 자, 오케이. 이번에는 21g 정도 뽑혔어요. 21g, 한 10g 정도 또 20, 지금. 예, 22 정도네요. 21.6. 오케이. 일단 양 자체가 여러분 리스트레토라서 좀 적고. 오우. 왜 뱉으세요? 아이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습관 직업병이에요. 보셨어요 이거? 직업 나는 다 먹었네. 아이 그게 아니라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이거 굉장히 자극적이게 변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네, 엄청 자극적이게 변했어요. 마시기 편하지가 않아요. 네, 되게 쉬고 네. 떨떠름하고 네. 공격적이에요. 밸런스가 그냥 앞에만 그냥 네. 딱 오고 여운도 예, 예, 없고 너무 기분 나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리스트레토를 달라고 한다면은 오우. 사실 리스트레토를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이야 더 작지만 밀도감 있는 TDS가 높은 거를 원해서 그런 건데 네. 사실 이 상태는 사실은 뭉개진 거잖아요. 초반부에 있는 것만 끊어내서 네. 이런 상황에서의 리스트레토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현장 상황이나 배운 게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프로님 말씀은 리스트레토를 내가 고객에게 내놓는다면은 물론 이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짧게 끊는 게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가능하면은 거기에 그 양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네.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보는 거는 네. 자동 템포가 있어요. 자동 템포. 이렇게 왜냐면 힘을 증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출 시간을 압도적으로 늘려줘요. 근데 커피는 업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분명 내가 30초에 잘 나오던 게 네. 환경 컨디션 때문에 갑자기 20초로 빨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또 이제 굵기 조절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제 30에서 20초로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전에 한 네. 5초 정도 빨라지면은 그 구간을 내가 양 조절을 해서 땜빵을 하는 것보다는 저항을 더 높여줘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트레토로 뽑으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출 시간도 동시에 같이 줄어드니까 후반부에 있는 맛들이 잘 안 나와서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요 그러니까 커피 파우더에 있는 저항값을 높여주는 변수를 그쵸.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분쇄도를 줄이거나 도직량을 늘리거나 그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분쇄도를 바꾸면 그라인더를 바꿔야 되니까 그쵸. 또 번거로워져서 그쵸. 아예 그냥 템핑을 근데 그게 더 좋은 결과물을 낼지 아닐지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을 줄이더라도 시간이 맞아져서 후반부에 있는 그렇죠. 것까지.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하는 템핑으로 아무리 힘을 줘도 그쵸.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그쵸. 늘릴 수 없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한 거는 자동 템퍼로 네, 그런 게 있더라. 김성 발사님이 하시는 디스트리뷰션. 네, 그것도 그것도 그럴 때 저는 유용한 툴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사람들이 그라인더를 어떻게 하면 좀 미세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간 이런 니즈가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그 아쉬운 몇 초 간격이 있는데 그거를 분쇄 입도로 하다 보면은 커피 그라인더라는 게 입자 분포도에 따라서 네. 시간은 늘릴 수 있어도 핸디캡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무 빨리 투과돼서 못 끄집어낸 맛을 그렇게 해서 좀 맞춰주는 방법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좀 늘려서 네. 양을 늘려서 네. 그냥 리스트레토 한번 뽑아보시면 어떻겠어요? 커피 도직량을 늘려서 예, 예. 아니면 분쇄도를 하나만 더 가늘게 해서 가능해서 리스트레토를 밸런스를 잡자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과연 잡힐지. 좋아요. 좀 전에는 그냥 시간만 끊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막 튀고 자극적이었잖아요. 네. 한번 그렇게 한 마지막으로 클릭만, 한번 예, 한 클릭만. 추출해 보시죠. 분쇄도를 가늘게. 분쇄도로 가늘게. 요 정도.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이태리 커피 근데 되게 오랜만에 먹어봐야죠. 근데 이것도 개봉하면은 빨리 먹어야겠죠? 바로죠, 바로. 자, 나온다. 자, 그래서 남부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첫 방울이 점점점점 떨어지면서 네. 이렇게 내려요? 예, 리스트레토를? 예, 첫 방울이 점점점점 떨어지게. 예, 예, 예. 아까랑 양은 똑같아요. 네. 건배 한번 하실까? 자, 마지막. 이번에는 예, 그냥 성심을 다해서 마시겠습니다. 안 뱉고. 그죠? 완전 바뀌었죠. 아까 리스트레토는 먹자마자 약간 윽할 정도의 약간 산미톤과 강렬함이었다면 그쵸. 얘는 그 전에 마셨던 에스프레소만큼에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쵸. 완벽하게 그 밸런스는 아닌데 그쵸. 그건 아니죠. 네, 약간 그 중간 정도의 느낌. 그렇죠. 근데 왜냐면 네. 만약에 얘가 원두 배전도가 더 높았다면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트레토를 제가 왜 남부에서 로부스타 많이 들어가고 강배전된 거를 네. 짧게 끊어서 마셨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건데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드셨던 것처럼 밸런스 있게 잘 뽑으면 맛있는 커피예요, 데일리하게. 네.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리스트레토를 바꾸는 세팅에서 이 커피가 만약에 강배전된 커피였고 네. 초반에 추출이 좀 빨리 일어나서 밀집을 이렇게 해서 먹는다면 그게 그게 이들에게는 에스프레소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노말이 오히려 룽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면 무조건 짧게 끊는다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을 짧게 끊는 만큼 다시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밸런스 있는 세팅을 맞추고 또 양이 늘어나는 만큼 또 다시 밸런스 있는 세팅을 맞추고 약간 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룽고와 리스트레토를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룽고로 한번 먹어볼까요? 룽고를? 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네. 아까 저희가 그냥 그대로 세팅을 네. 해가지고 네. 오케이. 예쁘게 떨어지네요. 지금 정도가 이제 사실은 노멀한 에스프레소였고 오케이. 44초. 자, 50, 오. 50 정도를 뽑은 겁니다. 50. 와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워터리한 느낌인데 네. 약간의 비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마셔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카로 많이 마셨고 모카가 약간 여기에 익숙해지게 한 거네요. 추출량이 많으니까 좀 쓰고 떫은 맛이 네, 뒤에 이렇게 네, 좀 네. 남고 굳이 추출해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성분이 같이 나온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에 아까 에스프레소에서 물을 첨가해도 되는데 음. 이제 이런 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마시기 편하긴 해요, 이게 훨씬. 그렇죠. 네. 그냥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축소된 진한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의 중간이니까 약간 모카, 진짜 모카의 조금 다른 버전 느낌. 이제 그래서 룽고를 좀 드시고.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양으로 판단하는 리스트레토와 에스프레소와 룽고의 정의가 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훌륭한 커피를 만들고 싶다면 뭐 매번 그라인더 세팅을 할 수는 없으니 네. 저항들을 좀 늘려주거나 그쵸. 양의 값을 조금 해서. 네. 왜냐면 내가 이미 아니까. 맞아요. 이거를 이미 알잖아. 되게 입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바리스타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주문이 딱 들어가면 리스트레토 만들어주세요. 리스트레토 그럼 내가 다른 변수 굳이 그라인더를 건드리면 내 동료가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리스트레토 그럼 내가 이렇게 내드려야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변수. 어차피 저 손님이 아까 저희가 마셨던 이 자극을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양은 적지만 좀 더 밀도감 있는 걸 원했던 거니까 그걸 내가 맞춰줄 수 있다면. 네. 진짜 너무 영광이죠. 귀한 시간 진짜 네. 내주셔서 제가 흔쾌히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같이 제가 오늘 해봤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스타님 같은 채널이 있어서 한국의 어떤 커피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뭐 한국, 이태리 막 비교하면서 네. 우리가 냈나 내가 냈나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말고 네. 지금 이런 스탠딩 에스프레소 문화도 너무 멋지게 좀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시면은 거기에는 스탠딩 에스프레소지만 데일리하게 마시는 커피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스페셜한 원두들도 소개를 하고 이런 얼터너티브들이 많아져서 커피 즐기는 분들한테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If everything I drank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